성교훈TV의 성교훈입니다. 대한민국의 현 시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명운이 걸려있는 시점입니다. 24일 후면은 국가에 명운이 걸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명운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운영 체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자유민주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느냐, 아니면은 사회적 독재 국가로 전락하느냐 하는 명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사회 질서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산소와 같습니다. 자유는 산소와 같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질식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산소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드뭅니다. 자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5,000년 역사를 지켜오면서 왕정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왕정에 저항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조선 말 세국 정책을 통해서, 국제관계를 무시한 세국 정책을 통해서 우리는 비참한 생활을 했고 끝내는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것도, 독립을 하게 된 것도 우리 국민의 의지가 거의 표명되지 않았습니다. 국제 질서에 따라서, 국제 질서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눈부시게 발전된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가 바로 그 명운의 갈림길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아니면은 종북 주사파에 따라서, 종북 세력에 따라서 사회적 독재국가로 가느냐, 그 명운이 달린 것입니다. 한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코비드19로 해서 세계는 온통 난리가 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거의 망해가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한 후보는 음식점이라는 소상공인들이 망해가는 것을 보고 앞으로 음식점을 총량제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직업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시장을 연구를 해가지고 짜장면집을 할 것인지, 한식집을 할 것인지, 일식집을 할 것인지 연구를 합니다. 닭똥발집을 할 것인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이윤이 날 만한 것, 그것을 선택해서 영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계획적으로, 너무 식당이 많기 때문에 망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량제로 중국집 몇 개, 한식집 몇 개, 일식집 몇 개, 닭똥발집 몇 개, 이렇게 계획적으로 총량제를 정해서 식당을 허가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걸 뭘 의미하겠습니까? 계획경제입니다. 계획경제. 경제 계획과 계획경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그 자체는 온통 머릿속에는 계획경제가 머릿속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계획된 사회, 계획된 국가, 계획된 결정, 이것은 사회주의
사회주의와 전체주의 그리고 공산주의의 전유물입니다. 자유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자유를 포기하고 나중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단 몇 시간 후, 단 며칠 후의 모습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화근이 되는 사항이 닥치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하고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의 큰 저항권이 아닐지라도 국민들의 권리입니다. 권리. 지금 현 시점은 고질리 차원을 넘어서 의무 차원까지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선거입니다. 반드시 이번 선거는 참여를 해야겠습니다. 참여를 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를 보장을 받고 선택의 자유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자유로운 사회를 유지해야 됩니다. 한 후보는 공약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소득제였습니다. 국민에게 봉급을 주겠다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각 국민에게 봉급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복지 혜택 차원에서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해할 수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복지, 부지의 배열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에게 다 봉급을 준다는 것은 이 돈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겁니까? 돈이 무한정 나옵니까? 무한정 찍습니까? 그러면은 경제는 파괴되고 맙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소득제, 국민에게 대한 봉급을 주겠다는 것은 기업들을 전부 다 국유화를 시키고 땅 재화가 될 만한 모든 것을 국유화시켜서 거기에서 나온 이윤으로 전부 다 국민들에게 봉급을 주겠다는 그런 의사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한다는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제1호 공약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은 국민 총량제라든가 국민 소득제라든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반드시 명운이 걸린 선거에서 사회주의적 독재주의 정치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말을 또 슬쩍 바꿔버립니다. 합리적인 것을 동원해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바꿔버립니다. 또 누군가를 존경한다고 했다가 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로 존경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을 또 바꿔버립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선거를 통해 가지고 공약을 했는데 그 공약을 하니까 다 믿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 공약을 지키려고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의 대통령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수반입니다. 그 나라의 국격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창피당하는 것은 대한민국 자체가 창피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왜 저런 사람이 저렇게 외국에 나가서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창피를 주고 국격을 떨어뜨려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은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됩니다. 한 사람의 대통령의 힘이라는 것은 곧 우리 모두의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20대 선거 대통령 후보 선거는 그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선거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만큼은 권리 플러스 의무까지도 들어가게 되는 그런 선거로 생각하고 반드시 선거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선거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전투표 문제입니다. 사전투표는 지금까지 조작되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당일날 3월 9일날 선거를 반드시 해야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182개 선거구에서 선거구 옆에 비밀 임시사무소를 설치해서 고속 정보통신망을 연결시켰습니다. 시키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바로 선거 조작을 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지금까지 몇 번의 선거를 통해서, 매스컴이 하면은 몇 번의 선거를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아주 능수능란한 기술로 조작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하면 뭐합니까? 조작이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전선거는 조작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당일날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당일날이 아닌 사전선거를 해서 하루 놀러 가가지고, 지금 코비드19라 외국에 놀러 갈 수도 없습니다. 당일날 선거를 하고 국내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일일 생활권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당일날 투표를 해주십사는 것을 여러분에게 당부를 두 번째로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투표 용지 문제입니다. 투표 용지의 선거법에 따르면은 바코드를 설치하도록, 바코드를 쭉쭉 막대 같은 것을 사용하도록 됐었는데 지금까지 QR코드를 썼습니다. QR코드는 많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미 법을 위법된 그런 선거 용지였습니다. 이번에도 과연 바코드를 사용할지 QR코드를 사용할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또 QR코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개표기에 집어넣게 되면은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서 투표한 용지라는 것이 다 나오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개표로 굳이 우리가 이 좁은 나라에서 4,200만 정도가 유권자인데 그 중에서 한 3,700~800만 정도가 이번에 선거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으로는 4천만 정도가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도
될지라도 수개표를 하더라도 전 국민이 다 알 수 있는 것은 선거 이후 새벽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굳이 AI 선진국이다, IT 선진국이다,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수개표를 하는 것입니까? 자동 개표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기계입니다. 인간의 희노애락과 감정과 열정과 이성, 냉정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두뇌를 판단할 수 있는 두뇌를 어떤 기계도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수개표를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분류하는 것은 그날 저녁이면 다 끝날 수 있는데 굳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미 그게 입력된 내용대로 개표기에 숫자가 표시가 나올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투표용지를 반으로 접어라, 세모로 접어라, 네모로 접어라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투표용지를 되도록이면 많이 접어가지고 자기만의 투표지를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자동개표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자동개표가 되지 않습니다. 기계가 서버립니다. 그래서 수개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들의 요구와 국민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수정을 요구하는데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한다는 것은 뭔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에 대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면은 개별적인 그런 방법으로라도 우리는 수개표를 유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각자가 하나하나 모두 다 개인들이 누구를 투표를 했는지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투표를 합시다. 두 번째로 당일날 투표를 합시다. 세 번째로 투표지를 수개표로 할 수 있도록 수개표 용지를 활용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토와 주권과 국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력이 필요합니다. 국방력이 필요한데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외국에 나가기만 하면은 종전선언을 주장하면서 북한만 대별하는 그런 사례는 우리의 국가 수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국가의 수반이 되려면 우리의 대통령이 되려면 우리의 손으로 뽑힌 대통령이라면 우리 대한민국 자국의 국민들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복지정책이라든가 모든 권익, 인권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한 정책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된 일입니까?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선출,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투표를 해서 본인의 의견이 그대로 전달돼서 그 의견에 따른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고 투표를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